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권윤영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뉴스 앵커 좋은데요? 사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기 때문에요. 조금 유연하게 오프닝을 해볼까 하는데 뭐 사건 내용은 내용이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최근에 발생한 사건 중에 구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준비한 방송이고요. 그래서 좀 자유롭게 토론 형식으로 질문하시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다는 내용들 아마 두 분 원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 개요를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까요? 아니요, 제가 할게요. 네. 사건 발단이 어쨌든 언론에 나타난 그 자료를 그대로 한번 브리핑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경상북도 구미경찰서는 2021년 올해 2월 19일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, 살인 등으로 A씨를 22살 돼 있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A씨는 2020년 8월 초 구미 상모 사곡동 빌라에 3살 딸 비양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2월 10일 오후 A씨가 살던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친정 부모가 숨진 비양을 발견했습니다. A씨는 경찰의 조사에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아마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뭐 어느 정도 지금 언론에서도 뭐 딸은 김 씨로 지칭을 하고 그 어머니는 성모 씨 이렇게 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.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하고 기소 이런 상황을 조금 우리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. 일단 지난 2월 10일에 구미에 있던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 사망이 발견돼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사건이죠. 아이 엄마로 알려진 김 씨가 전 남편의 아이이기 때문에 집을 나오면서 보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왔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고요. 그런데 그 아이는 김 씨의 딸이 아니고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의 딸이다라는 것이 지금 유전자로 밝혀져서 온갖 의혹과 또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문제는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죠. 김 씨도 구속됐고 석 씨도 구속됐는데 둘 다 결국은 딸이 외도로 낳은 걸로 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. 실제 남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춰서 낳은 걸로. 사건이 아주 파헤칠수록 조금 혼란스럽습니다.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, 여러분. 김 씨가 낳은 딸은 사라졌어요. 네. 김 씨가 낳은 딸은 사라졌고 키웠던 딸은 자기 어머니의 딸. 그러니까 김 씨는 쉽게 말하면 그 죽은 3살의 언니인 거죠. 그렇죠. 언니. 동생을 키운 거죠. 동생을 키운 거죠. 어찌됐건 간에 그 김 씨, 석 씨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가장 핵심인 건 그 DNA 분석 결과가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서 5차례 뭐 경찰, 검찰에서 각각 의뢰해서 지금 한 대여섯 차례 진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그 성모 씨의 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아버지지요. 그러니까 성모 씨의 실제 남편, 지금 남편분의 또 유전자랑은 겹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외도라든지 다른 뭐 기타의 이제 내연남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 씨의 딸은 어쨌든 지금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? 그걸 못 찾죠.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만약에 그 딸이라도 어딘가에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흐름을 찾는다면 과연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었으며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핵심은 둘 다 입을 닫고 있고요. 아이는 찾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. 지금 현대 사회에서요.
참 세계적으로 수사를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지체됐지만 현장에 여러 증거가 많이 부족한 이유도 되겠고요. 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은요,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, 아니, 딸이 낳는 아이하고 엄마가 낳는 아이하고 이렇게 키우면 그게 어떻게 혼동이 될 수 있어?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을 수술하는데, 근데 그걸 왜냐고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3세 여아가 사망했을 때 부검의 결과를 보면, 아, 이게 이렇게도 사망을 할 수 있구나,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부검 결과 보셨죠? 사원장님. 예, 부검 결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구미경찰서는 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중간 부검 결과를 지난 2월 26일 날 밝혔습니다. 구미경찰서는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.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아는 그 발견 당시 거의 뭐 미라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. 경찰에서는 이제 여아가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6개월이 이렇게 방치되는 동안 그 시신이 보통 부패하면 냄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? 이게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밝혀지지 않고 또 빌라라는 게 이렇게 원거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문 열면 바로 옆집이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, 보통. 근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발견이 늦어졌을까요? 근데 그 지점이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그 미라화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는데 시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. 미라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또 체형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큰 편차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사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그냥 미이라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미이라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. 소위 미이라처럼 그냥 부패되면 우리가 거인화가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패되면서 막 이 부패 가스가 차면서 몸이 막 불어나고 막 얼굴에 그 그물망 같은 것들이 생기고 피가 부패를 하는 것이니까 색깔이 변화되고요.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곤충들이 알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여러분 굉장히 뭐 아주 그 불편한 형태로 시신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대로 바싹 말라가지고 마치 미이라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대로 놓여져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아마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다. 이것이 의심이 되고 두 번째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뭐냐면 바로 같은 빌라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딸이 이사를 간 그 집이 비어 있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것. 그럼 이미 그 가족 관계는 단절된 어떤 가족 관계였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을 좀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결코 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정인이 사건처럼 아이를 밑에 집에 있는데 그래도 3살짜리면 움직이면서 울면서 문 두들기고 그 정도 소리도 내고 울었을 텐데 6개월 동안 외부 흔적을 없이 가둬놓고 사망하고 6개월 동안 놔뒀다는 건 김 씨의 딸이냐 석 씨의 딸이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둘 다 결국은 자식을 그렇게 방임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그 큰 범죄가 우선이지 않을까. 그거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당연한 말씀이죠. 당연한 말씀이고 한 가지 의심되는 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방치하고 갔다고 진술하잖아요. 지금 이 김 씨가. 제가 볼 때는 이미 떠날 때 의식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애가 울거나 고체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생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. 저도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떠나기 한 2, 3일 전부터 하루나 이틀, 2, 3일 요 사이에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지 않았나. 그래서 뭐 은폐해놓고 갔다면 만약에 한 번쯤 들렸다고 해도 사실 뭐 어린아이를 뭐 이렇게 가방이나 박스 안에 넣어뒀다고 하면 그건 뭐 그냥 놓아두고 간 물건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 그 쉽게 인지하지는 못했지 않았나 이런 것이 의심이 됩니다.
프로파일러이신 전공이신 교수님께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유전자 검사의 오류 이런 것도 누군가는 속속 얘기하는데 그런 가능성 있을까요? 저도 DNA 학회의 회원입니다. 아, 회원이시라고. 이 프로파일링은요, 그 많은 과학적인 단서들을 종합해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지를 모르면 프로파일링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프로파일링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학회에서 무엇이 연구되고 있고 지금 신뢰도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알아야만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DNA 신뢰도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. 이 발전의 의미는 뭐냐? 여러분, DNA가 어떻게 발전하냐면요. 확률의 발전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70년대, 80년대까지만 해도 5만 분의 1, 10만 분의 1 이랬어요. 그러면 10만 명이 넘어가면 같은 DNA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지금은 몇 조분의 1입니다. 몇 조분의 1. 그러니까 같은 유사한 DNA 지문이 나올 확률이 몇 조분의 10의 24승, 막 30승 이렇게 되거든요. 과학은 100%다라는 것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99.999로 표현이 되는 거지, 그 뭐 몇 조분의 1이 잘못될 확률. 심지어 제가 이거 사실은 여러 뉴스 방송에서 한두 번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혹시 저렇게 끝까지 부진하는 거 보면 DNA 잘못된 거 아니야? 그렇죠.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한 사람의 거짓말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병 환자로 만들 정도로 확고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결국 DNA는 착오가 없습니다. 일치하는 것이 맞다. 당연히 맞죠. 그게 뭐 한 번의 검사만 해도 지금 99.999 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거의 한 5차례, 6차례 이렇게 되면 진짜 계속 곱하기 2,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엄청난, 이건 뭐 거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죠? 이미 1차 조사에서 없어요.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건데,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저렇게 굳고 부인하는 것이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수사에서는 계속 몇 차례 했던 거지,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. 혹시라고 생각해서 뭐 다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확인을 주지시켜주기 위한 어떤 검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, 그죠? 그 석 씨한테, 그러니까 그 아이 어머니죠. 지금 살해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 아이 엄마한테 무슨 자백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? 어떻게 수사상의 절차상? 필요하죠. 지금 사실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DNA 증거가 확실하다면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정황적으로도 확실하고 결과도 확실하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. 기소와 공소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.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지금 중요한 화두로 남냐 하면 이 아이가 지금 발견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. 이 아이의 행적을 찾아야만 살인 사건인지 아니면 유기 사건인지 또 아이를 매매한 사건인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자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. 김 씨나 석 씨도 사실은 누가 이 방임을 해서 이렇게 그 여아가 사망하게 됐는지 그런 사실들도 사실은 또 명확히 확정짓기가 어려워지겠네요. 예를 들면 뭐 그냥 딸이 김 씨가 놔두고 가서 아기가 그렇게 된 건지 또는 뭐 석 씨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렇게.